책인데 책이에요. 작은 이야기를 키린의 말이라는 인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고래에다 장편 소설이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읽어보니 진짜 안녕하세요.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를 할 건데요. 책은 8월 초에 구매했던 책으로 소개를 할 거고 이렇게 에세이 2권, 장편소설 3권, 그리고 인터뷰집 1권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많이 사가지고 신나게 읽었던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 시리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시리즈입니다. 제가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총 3권을 준비를 했고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책인데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 책이에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 책은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담겨있고 앞으로 작품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있었는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 팬이라면 무조건 소장해야 되는 책입니다. 일단 문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해서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번역자분이 잘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감독님의 성품에서 이루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진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봤던 영화의 뒷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일단 이 책을 제일 처음 샀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 구매한 에세이가 있는데 에세이 중에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고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단 저는 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한 케이스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서 말했던 책이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이 책은 작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어서 앞으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책이고 또 거대한 이야기에 좀 보이지 않았던 가려져 있던 존재들을 재조명하겠다라는 감독님의 의지가 보이는 책이라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면도 굉장히 보였고 굉장히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되게 놀라웠던 책이었어요. 세 번째는 키키키린의 말이라는 인터뷰집인데요. 이거는 고레에다 감독이 질문하고 키키키린 배우가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은 제가 일본 배우들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주석이 많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 배우면 바로바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래도 감독님이 얼마나 이 키키키린 배우를 굉장히 존경하는지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이 배우님 되게 입담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런 말 시리즈에는 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레에다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직 읽진 않았는데 환상의 빛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고레에다 작가님이 쓴 게 아니고 미야모토 테루라는 소설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거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간단한 소개를 보면 어떤 죽음과 상실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또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유튜브를 막 보다가 이동진 작가님이 추천을 해서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찍혀져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네 권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시리즈고요. 정말 제가 일단 이 책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 소설인데요. 박완서 선생님의 장편 소설이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전후 소설입니다. 5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고요. 이게 표지가 리커버로 돼가지고 새로 다시 출판이 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제가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재밌게 읽었던 박완서 작가님 책 중에서 그 남자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네 집은 첫사랑에 대한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실은 장편 소설이었는데 그것도 배경이 50년대 전후 소설이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도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까, 글을 살아있게 만들까 그러면서 작가님이 왜 이렇게 저명한 어떤 이 한국 문학의 살아있는 박완서 작가님의 어떤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문장에서 놀라고 또 필사를 하고 싶어지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골랐고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후속편으로 씌워진 책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된 거죠.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그런 20대 이야기가 들어있는 어떤 성장기의 소설입니다. 이 정도 거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만큼 몰입력이 좋고 글이 쭉쭉 읽힙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에는 울분이라는 책을 샀는데요.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제가 겨울사전님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재밌다고 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읽어보니 진짜 재밌더라 라는 말을 듣고 영업을 당해서 산 책입니다. 필립 로스라는 작가님의 책이고 이것도 굉장히 얇아서 조만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 책이 나를 부르는 타이밍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걸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타이밍이 아직 안 와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거의 고레에다 시리즈로 진행이 된 책 소개지만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한꺼번에 샀을 때 이거를 다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진 않아요. 항상 책장에 책을 놓으면서 그 책장에서 내가 골라 읽는다 라는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전자책도 꾸준히 사고 있는데 전자책은 대부분 소설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종이책이 훨씬 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는 어떤 촉감이라든지 이 종이에서 오는 그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자책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모아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연필로 긋는 어떤 그 맛이 부족해. 어쨌든 짠. 저는 오늘 봤습니다. 모든 책이 다 양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양장 반대합니다. 너무 예쁘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책을 어떤 전시품으로 만드는 느낌이랄까? 양장으로 만드는 문화가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값만 비싸지고. 그래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